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프리국어 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높임법이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 우리말만이 가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분화된 높임 표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높임 표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높임법 가운데 여러분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주어를 높여주는 건데요. 자, 이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높임 표현의 종류를 위해서 선생님이 캐릭터들을 준비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65세이고요. 30살의 젊은 청년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대에 18살 고등학생도 등장했습니다. 이들 간의 대화 상황을 좀 볼게요. 이 18살짜리 고등학생이 화자입니다. 자, 그리고 30살의 이 청년이 청자가 되겠고요. 자, 이 65세 이 할아버님을 주어로 이 둘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니? 라고 30살 청자가 물어봤어요. 자, 이때 18살짜리 고등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할아버지라고 하는 65세 이분을 일컫는 말인데 주어를 높여주고 있죠. 근데 높여주는 방법이 지금 이 둘의 대화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서예요. 깨서. 여러분, 깨서가 뭐죠? 주격조사죠. 기본적으로 주격조사에는 이 가가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아니죠. 주어가 만약에 높은 대상인 경우에는 깨서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에는 기본적으로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 여러분 시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말에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어말어미라는 게 뭐냐면 어말어미,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용언에는 어미가 붙죠. 근데 그 어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붙는 어미를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그런 어미들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선어말어미에는 시, 언, 는, 겟, 더 정도가 지금 현대국어에 남아있는데 주체를 높여주는 선어말어미 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할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니? 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높임의 의도를 빼면 뭐가 돼요? 있다가 돼요. 있다. 계시다의 예사표현은 있다가 되는데,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도 주어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이 주어를 높여주는 높임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부르고, 주체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주격조사, 선어말어미,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 화자가요, 말하는 친구가 고등학생 18살짜리잖아요. 이 친구가 30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큰형 혹은 뭐 삼촌뻘 되는 이 젊은 청년에게 말을 걸 때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존댓말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대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청자가 이 대화 상황에서 상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를 높여주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 높임이라는 것은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도 봅시다. 만약에 이 화자와 청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높여줘야 되는 그 대상이 주어가 아닌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를 혹은 할아버지께 같은 경우 이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화상에 제시되는데,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시니? 라고 지금 청자가 묻자 화자가 말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여쭈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저죠, 저. 그쵸? 그러면 할아버지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어가 된다고요. 즉 문장 내에서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눈에 띄죠? 뭐냐? 자, 할아버지에게가 아니라 뭘 사용했어요?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에게의 높임말이 뭐예요? 깨죠, 깨. 그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상을 높여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쭈다 라고 하는 뭘 사용하는 겁니까?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대상을 높여주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객체 높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상 이퀄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즉 조선시대에는 객체를 높여주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를 사용해서 높여주는 방법은 주체 높임 시밖에 없는데, 중세에는 삽, 그리고 쌉 이 세 개는 이 형태입니다. 기본형인 삽에 의해서 높임,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를 보다가 아니라 보잡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고, 방법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종결음입니다. 종결음이 실현되고, 종결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복습을 따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고, 주체 높임법의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자,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방법, 격조사를 사용하는 방법,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님을 결합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자,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의 객체인, 즉 대상, 목적어와 부사를 높여주는 건데 주어를 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그렇죠? 모시다, 들이다, 여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고, 아까 말했지만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여러분 명심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들의 대화를 다시 한번 좀 보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지금 이 30대 청년이 말한 것 중에 보면 고향이 어디시니? 라고 묻고 있는데 서술어가 뭐예요? 어디시니? 이게 서술어인데 주어가 뭡니까? 고향이죠. 근데 어디시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이 들어갔다는 것은 주어를 높여줘야 되는 건데 고향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고향은 우리가 굳이 높여주지 않아도 되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향을 왜 높여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할아버지 목도리가 예쁘시네요 라는 표현이 여러분 옳은 표현일까요? 그른 표현일까요? 옳은 표현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죠? 자, 그 까닭은 뭐냐면요, 이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사용됐는데, 물론 이 주어는 목도리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어의 소유물을 높여줌으로써 주어도 간접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높임을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준다. 주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높여주면서 당연하게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준다라고 해서 간접 높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여기서도 주어가 뭐예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라고 하는 역시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사용했죠. 자,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일부입니다. 일부. 주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것을 높여주는 것 역시나 목도리를 높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냐?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조회 시간에 말씀이 계신가요? 해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 그지?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주어를 높여주고 있는데 이 말의 주어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높여주고 있는데 주어의 생각을 높여줄 때도 사용을 높여주는 것도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간접 높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주어의 일부분을 높여줌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표현이 있다. 그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자, 간접 높임에서는요, 계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간접 높임은 기본적으로 시를 사용해야 돼요. 시. 그래서 선생님 계신가요? 이거 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계시다는 특수어입니다. 이 시를 따로 분류해서 계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다의 시는 특수어입니다. 즉 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사용할 수 없고요. 뭘 사용해야 되냐? 계시다 대신에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됩니다. 선생님 교육 시간에 말씀이 있으신가요가 훨씬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게 옳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존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30살 이 청년이요, 18살 고등학생에게 이 친구야, 할아버지 좀 모셔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자 이 18살 고등학생이 할아버지께 가서 이 말을 전달했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촌께서 할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예끼 놈아 하고 화를 내실 겁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삼촌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보다 높은 대상이 아니죠. 그죠? 할아버지보다 높은 대상이 아닌데 할아버지 앞에서 삼촌을 높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자, 주어를 높이는 것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압존법이라고 해요. 예, 누를 앞자에다가 높일 존자를 사용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는 65세 할아버지가 청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30살 이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높은 사람이더라도 65세 할아버지보다는 주어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주어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을 무조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압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를 앞자에 높일 존자를 사용합니다. 청자가 주어보다 높은 대상이면 주어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점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의 상대 높임법을 실현해 보자고 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디에 가? 이거는 비교시체로는 어디 가? 요만 붙이면 된다 했죠? 합쇼체 입니까? 입니다 쓰면 되죠? 아버지 어디에 가십니까? 하면 되겠죠. 자네 나와서 이 문제 좀 풀어봐. 자, 봐 대신에 뭘 쓰면 되겠어요? 보게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하우츠에 사용하면 주당전환을 현혹하지 말고 올바른 말씀을 올립시다가 되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우츠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사용하지 않는다. 청유형에서는 읍시다를 사용한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주체 높임을 실현해보자. 할아버지가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셨다. 이렇게 높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일부를 높여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께서 마음이 따뜻하시다. 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 높임이죠. 자, 교장 선생님 김주희 선생님께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압존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어를 높이면 안 되겠죠. 그럼 깨서 높이면 안 되지. 그지? 물어보는 주체도 김주희 선생님이었으니까 시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장 선생님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지? 드셨냐고가 되겠죠. 자, 그럼 바꾸면, 자, 교장 선생님 김주희 선생님이 깨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진지 드셨냐고 물어봤어요가 돼야 압존법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해 보라고 했는데요. 답만 선생님이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임용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과거에. 자,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지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선어바람이 시는 주체뿐만 아니라 청자나 객체를 높이는 데도 쓰인다 라는 건데, 보겠습니다. 기억. 자, 어서 와서 좀 드시게 해서 시 사용됐는데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먹는 주체가 누구야? 뭐 자네 또는 뭐 너, 아무튼 유가 될 거 아니야, 유. 그죠? 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주체를 높여주기 위해서 시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원래 원형은 뭐예요? 무엇을 들다인데요. 여기에 시가 들어가서 니을이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을 탈락 기억나죠? 나보시오 앞에서 니을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드시다가 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가 할머니를 잘 모신다 해서, 자, 청자나 객체를 높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죠? 모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모시다에 여러분 시가요. 시가 주체 높임의 선어 말하면 시 맞을까요? 아니죠. 모시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높여주는 건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객체를 높여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깨라고 하는 부사격 부사를 사용하는 것과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모시다라고 하는 것은 용언에 주체 높임의 선어 말함이 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시다 자체가 특수한 어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고 했으니까 사실 1번부터 정답에 걸려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2번. 청자가 주체보다 높으면 주체 높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주체 높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압존법이라는 거가 됐죠. 청자가, 즉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주어보다 높아요. 즉 할아버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주어인 아버지보다 높은 대상이면 아버지를 낮춰줘야 된다고 했죠. 높이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을 가신다. 자, 손녀가 할아버지께 아버지는 아버지가 주어네요. 장에 가셨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갔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압존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의 손이 크다. 할아버지는 손이 크시다. 이거 느낌 바로 오죠? 뭐예요? 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일부분을 높여주는 방법. 무슨 높임이라고 했어요? 간접 높임이라고 하죠.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할아버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간접 높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맞습니다. 자, 4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의 말씀은 여러분 이미 주어도 저라고 하면서 나를 낮추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거야? 낮춤의 의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께서 주어를 높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니까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높은 의도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까 말했지만 낮춤 표현이고 니은은 높임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풀었어요. 자, 손녀가 하는 말인데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어디가? 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조금 더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지만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자, 친밀한 관계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높임법이라 함은 하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자,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나는 대상이 주체를 높여주는 것이고,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나는 대상인 객체를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는 군화를 사용해서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는 군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결어미 지금 동생과 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높임 실현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는 군화라고 하는 상대 높임은 여러분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거 알죠? 는 군화는 무슨 형 종결어미냐? 평서가 아니죠. 감탄형 종결어미고요. 감탄형 종결어미고,
우리 높임법에 따르면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체 가운데 어떨까요? 그렇지, 해라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해라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라체는 이게 아주 낮춤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번 아닙니다. 2번. 자, 니은의 계시다를 사용해서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시다는 무슨 단어라고 했죠? 뭘 높여주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주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 설명은 틀린 겁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아버지, 여기서의 아버지는요, 안 계시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니까 아버지는 주체입니다. 객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얼른 나가자라고 했는데, 깨를 사용해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깨는 뭐예요, 여러분? 주체 높임의 어떤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치,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 그쵸? 그래서 객체를 높여주는 부사격 조사라는 점에서 틀렸죠. 자, 4번. 리을은 깨서를 사용해서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깨서는 주격 조사죠. 그쵸?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쵸?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아마도 5번입니다. 자, 미음은 모시다를 사용해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고 했는데, 자, 할머니를 모시고, 자, 여기서 할머니는 목적어가 되고요. 이 할머니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특수한 어휘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높임 표현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도 좋고요. 선생님에게 직접 와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